네, 지역권 가겠습니다. 프린트물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291조. 네, 지역권도 어디서 왔어요? 소유자가 뭐 한 거예요? 자, 소유자가 지금 뭐하고 뭐 갖고 있죠, 지금? 본권, 대표, 무슨 권? 또 현재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점유를 하고 있겠죠. 뭐 하고 있으니까?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소유자는 모두 있고요. 본권, 대표, 소유권, 본권 아닌 무슨 권? 점유권. 근데 이 제한 물건을 설정해 주는데, 뭐 설정해 주는데? 네, 만약에 을한테 지역권을 제공하게 되면, 뭐 제공하면? 네, 이 점유가 오지 않습니다. 뭐가 오지 않는다고요? 이쪽으로 점유가 오지 않습니다. 그냥 뭐만 있을 뿐이에요. 네, 본권 무슨 권만? 지역권만 있지. 본권 아닌 점유를 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토지가 있으면, 토지가 옆으로 있으면 이 토지는 볼록 튀어나왔고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자기 토지가 있고 무슨 토지가 있다? 타인 토지가 있으면 갑이 이 토지에 대한 무슨 권이 있어요? 소유권이 있을 때 여기 있는 을이 요 흙을 퍼다가 여기다 뭐 하고 싶다는 걸까요? 메꾸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튀어나온 부분에다 여기다 뭐 설정하자? 지역권 설정하자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기 토지 편익은 뭐예요? 편익은 매립이죠. 뭐라고요? 이게 무슨 지역권? 매립 지역권. 그러면 지역권 설정된 토지를 을은 뭐만 갖고 있는 것 뿐이에요. 본권인 지역권만 있지 가서 이 토지를 가서 뭐 하지 않는다? 이 점유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특질을 기억한다면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갖고 이게 우리가 있었던 이거 있잖아요. 204조. 점유권 반환, 점유권 방해 제거, 점유권 이건 인정할 수가 없고 또 뭐 하지 않으니까 지역권 가지고 반환을 요구할 수 없잖아요. 반환 요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몇 점 준용하지 않고 몇 점만 준용한다. 그러면 이거 할 때 같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세트로 담보물권의 저당권자. 무슨 권자? 갑이 담보 제공하더라도 이쪽은 뭐만 갖고 있을 뿐이에요. 저당권만 있지 이 토지 점유가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뭘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역권 할 때는 물청 얘기를 마치고 저당권 할 때는 답을 못 맞히면 그분은 외우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면 외울 것이 없잖아요. 됐어요? 그 지역권자 뭐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는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역권은 토지가 몇 개가 나와요? 두 개가 나오잖아요. 지상권은 아까 자기 토지였고 타인 토지밖에 없었잖아. 그 지역권은 뭐예요? 자기 토지도 있고 뭐예요? 타인 토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역권 나오면 그 위에 뭐가 있고 밑에 무슨 토지가 있고 그 위에 무슨 토지가 있다? 자기 토지가 있다. 자, 지역권 요청한 토지가 어디야? 요청한 토지가. 그러니까 자기 토지가 무슨 지가 되고요. 지역권에서 요역지하고 승역지가 헷갈리면 다 날라가요. 타인 토지는 승낙한 토지다. 그 얘기예요. 무슨 토지요? 그럼 승역지는 전부일 수도 있고 뭐요? 일부도 가능하겠지만 이 요역지는 반드시 뭐일 것? 전부지. 일부는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인역권, 사람 편익을 위해서는 지역권 설정할 수가 없겠죠. 자, 인역권을 써볼까요? 무슨 권? 인역권은 타인 토지가 있겠죠. 무슨 토지요? 그러면 편익을 받는 게 인자. 사람이 편입받는 게 무슨 권이에요?
인여권이죠. 지역권은 토지가 편익을 받는 거예요. 도자기 공이 도자기 만들기 위해서 타인 토지에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면 틀린 지문이죠. 지역권은 반드시 토지가 몇 개 나와야 돼? 2개. 자, 그렇단다면은 자기 토지가 일종의 주가 되고 타인 토지에 있는 지역권은 뭐가 된다? 주종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관계요? 자, 주종관계 3가지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 뭐 가면? 추 가면 종 데리고 안 데리고 가? 손잡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이 손잡고 가는 걸 뭐라 한다? 수반성. 자, 주 가면서 이 종을 아웃시키고 혼자 갈 수도 있다 없다? 이게 수반성 배제. 특약도 뭐하다? 유효하다 이야기죠. 다음에 주를 두고서 종을 독립한다는 말은 존재하면 안 되겠죠. 이게 시험 볼 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그래서 프린트를 보시면은 303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서 타인 토지 승역지에 지역권 설정한다. 인여권은 사람 편익, 타인 토지의 사람 편익이 인여권입니다. 자, 그래서 맨 밑에 박스, 지역권자는 타인 토지를 배타적으로 뭐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비배타적 공용적 성격을 갖는다. 쉽게 표현해서요, 지역권은 중복 설정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상권, 전세권은 점유를 배타적으로 내어줬기 때문에 다시 거기다가 다른 사람한테 또 점유를 준다는 말은 논리가 안 맞아. 근데 지역권은 뭘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점유를 주지 않았으니까 흙 퍼갈 사람 가서 퍼가라. 더블 설정도 뭐하다? 가능하다. 다음 우측에 304 거기 1, 2, 3번 나와 있습니다. 뭐 가면? 주가 뭐예요? 자기 토지 유역지가 이전하면 종된 지역권도 뭐한다? 수반한다. 두 번째 거 주 갈 때 종 버리고 갈 수 있죠? 단 등기해야 되겠지. 자기 토지 갈 때 종된 지역권 배제 특약 계약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가 돼야지 종도 사라지는 거지. 특약만 놓고 등기부에 기재를 하게 되면 제3적에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세 번째, 주 두고 종 독립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자기 토지 일필지 전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토지 일필지 전부 담보대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지역권을 여기로부터 독립해서 지역권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주된 자기 토지는 뭐 설정할 수 있지만 저당권 설정할 수 있지만 주를 두고서 종된 지역권을 뭐해서 독립해서 저당권 목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 부종성 가지고 꼭 좀 기억하세요. 지역권의 조문 딱 2개입니다. 291조하고 부종성 조문 딱 2개 가지고 버텨보는 거예요. 자, 책자 304페이지 가보세요. 몇 페이지요? 네, 292조 타이틀 제목은 무슨 성? 부종성. 292조 그 문장 3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주 가면 종 따라간다 이런 건 백날 소용없습니다. 조문이 그거구나라고 연결이 돼야 돼. 이러한 지역권은 종된 지역권은 주된 유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하며 또는 주된 유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첫 번째 문장은 주 가면 뭐 간다? 종 데리고 간다는 뜻.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는 뭐 해야 한다? 그 뭐예요? 주 갈 때 종 배제 특약 유효하다는 지문. 다음 두 번째 장 종된 지역권은 주된 유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한다 하지 못한다.
하지 못한다. 그래서 주로 정답은 주로 이 292조에서 연결돼서 나옵니다. 자, 다시 프린터로 들어가세요. 네, 304 지역권 취득은 쉽게, 지역권 소멸은 어렵게. 지역권의 무슨 성? 불가분성.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네, 여기 볼까요? 갑, 을병. 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씩. 자, 여기 있는 세 사람이 통로를 개설해서, 뭘 해서요? 통로를 개설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갑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무엇을 취득하면, 통행 지역권을 뭐 하게 되면, 무슨 취득하게 되면, 시효 취득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도 쉽게 뭐 한다? 취득합니다. 하여튼 취득은 뭐 한다? 쉽게. 그러면 여기서 이 토지 소유자 정께서 중단을 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요? 아니, 이 통행하는 걸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막아야 되겠죠. 그럼 소유자가 취득시효를 뭐 하기 위해서는? 중단시키기 위해서, 자, 한 사람한테 갑하고 을한테만 네,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누구한테 공격을 하지 않고 있다? 병한테 공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시효는 중단이 안 됩니다. 아셨어요? 취득시효 중단은 뭐 한다? 전원한테 던져야지 됩니다. 누구한테? 취득시효 중단은 뭐다? 올. 모든 사람한테 던져야지 중단됩니다. 따라서 두 사람한테만 던졌을 때는 아직도 취득시효가 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이 만약에 취득시효가 뭐가 되면, 완성되면 누구도, 갑을도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취득시효 중단은 뭐 한다? 네, 무슨 중단은? 네, 취득시효 중단은 뭐예요? 네, 올. 모든 사람한테 던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취득은 쉽게란 말 있죠? 취득시효 중단은 모든 사람한테 던져야 중단되고, 단, 소멸시효 중단은, 무슨 중단은? 네, 한 사람만 하더라도 중단됩니다. 무슨 중단이요? 네, 똑같이 있습니다. 갑, 을, 병 세 사람이 이미 지역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뭐였다고요? 3분의 1씩 갖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갑이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았다. 을도 행사하지 않았다. 만약에 병이 권리를 뭐하게 되면,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뭐 된다? 다시 또 병이 행사하지 않았고, 갑이 행사하지 않았고, 병이 행사하지 않았는데 누가 중단시키면 다시 뭐가 된다? 중단됩니다. 또 다시 갑도, 자, 병도 행사하지 않고 을도 행사하는데 누가 중단시키면, 갑이 중단시키면 다시 중단됩니다. 그래서 무슨 중단은? 소멸시효 중단은 한 사람만 하더라도 뭐 한다? 중단됩니다. 그래서 책자 가보시면, 책자 가시면 거기 304페이지, 몇 페이지요? 네, 304페이지 가시면은, 자, 우측 봅시다. 305페이지에 2번하고 3번. 몇 번과 몇 번이요? 자, 가로 2번 보시면 공유자 1인이 지역권 취득한 때 다른 공유자도 이를 뭐 한다? 취득한다. 쉽게. 따라서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시효 중단은 지역권 행사하는 모든 권의 사유가 아니면 뭐가 없다? 효력이 없습니다. 한편 유역지가 여러 사람 모일 때, 공유일 때 한 사람이 소멸시효를 뭐하면? 중단시키면 다른 공유자에서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그래서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해서 지역권은 가능한 한 뭐하는 쪽으로? 존속하는 쪽으로 가자. 취득권의 무슨 성? 불가분성. 그래서 올 해야 되는 것이 취득 시효 중단. 무슨 중단이요? 네. 소멸 시효 중단은 무슨 중단은? 원. 한 사람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옳지 소원이라고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올, 취, 뭐다? 소원. 이렇게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올, 취, 뭐다? 소원. 소 중단은 한 사람만 하더라도 중단. 취 중단은 모든 사람한테지 중단. 그래서 뭐야? 옳지 뭐다? 소원. 이게 불가분성 나면 이렇게 딱 기억해 보세요. 옳지 뭐다? 소원. 네, 다시 프린트로 돌아가세요. 프린트에 304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따라서 취득 시효 중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올. 소멸 시효 중단은 한 사람만 하더라도 중단됩니다. 자, 그 다음에 307 통행지역권 무슨 취득? 시효 취득. 아까 통로 개설이 포인트입니다. 뭐라고요? 자, 통로 개설해서 왔다 갔다 몇 년 지나면 20년 지나면 그 점유가 무슨 점이면 적법한 점유자인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는 통행지역권 뭐 할 수 있다? 시효 취득할 수 있다는 게 판례 태도. 그냥 묵인하에서 왔다 갔다는 안 되고요. 키워드가 반드시 통로 뭐다? 개설. 아니 포인트가 통로 개설. 또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토지를 사용하다가 타인 토지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지상권자, 전세권자는 권한 가지고 자기 토지를 뭐하고 있어요? 점유하다가 타인 토지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그게 적법한 점유예요. 무슨 점유? 자기 토지 적법 점유를 갖고 있다가 타인 토지를 왔다 갔다 해가지고 통행지역권 몇 년 지나면 20년 지나면 통행지역권 뭐 할 수 있다? 시효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중단을 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요?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통행지역권 취득 시효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상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이때 기억할 게 뭐냐면 주의 토지 통행권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지역권은요, 맹지, 사서, 통행 방법 가지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잡으세요. 맹지, 사서 뭐 한다? 통행 방법. 협의 안 되면 법원. 협의한 게 뭐예요? 용익물권 들어가서 통행지역권. 협의가 안 되면 법원 가서 상린관계 주의토지 통행권. 그러니까 주의토지 통행권은 협의 등기할 사항이 아니죠. 지역권은 협의 등기 사항이죠. 또 주의토지 할 때는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 보상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혹시 통행지역권을 뭐 하더라도 시효 취득하더라도 당연히 보상 의무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게 어디 태도? 판례 태도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유상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맹지사서 통행 방법, 용익물권, 통행지역권, 상린관계, 주의토지 통행권. 네, 같이 묶으면 양쪽을 한꺼번에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맨 밑에 지역권자는 몇 조 준용하지 않고 213조 준용하지 않고 214조만 준용하죠. 그 이유는 밑에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권 반환이 있을 수가 없죠. 지역권 방해 제거 예방은 있겠죠. 네, 지역권도 한 문제 나옵니다.
다음 이제 303조 전세권 가겠습니다. 무슨 권이요? 네, 전세권의 내용, 전세권자는 전세금 지급하고 뭐 지급하고? 전세금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 용대조차 사용 수익하며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특징, 전세권은 뭐가 요소예요? 지상권, 지역권은 뭐가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없었잖아요. 그 포인트가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주로. 아까 지상권 포인트는 뭐가 있었고요? 지상권 포인트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편면적 강행 규정. 무슨 규정? 그래서 누구한테 네? 지상권 가지고 뭐 치시면 장난치시면 무효다. 그래서 누구한테 유리하게 무조건 해석하라. 그 다음에 지역권은 포인트가 뭐예요? 지역권은 포인트가 네? 주정관계. 무슨 관계요? 포인트. 그 다음에 전세권은 포인트는 없는 거. 다른 데 없는 거. 뭐가 포인트다? 전세금 지급. 여기 포인트 잡으라는 얘기예요. 왜? 다른 데 없는 거 내는 게 맞잖아요. 자, 그러면 전세권은 전세금 지급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만약에 계약이 끝나고 나서 전세금을 안 주게 되면 열받겠지. 그죠? 그래서 이 전세금 때문에 전세금 반환을 쉽게 하기 위해서 경매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 뭐요? 자, 전세권은 등기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지상권 등기 사항이다? 아니다? 지역권은 등기 사항이다? 아니다? 전세권은 등기 사항이다? 아니다? 근거를 대시오? 물건. 아니 사람이 물건을 지배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주장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가서 공격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등기 전세를 얘기하면 어때요? 미등기 전세는 2편 물건 전세권 무효이지만 3편 채권 임차권 유효. 우리 현실에서 미등기 전세 많잖아요. 그 미등기 어떻게 한다고요? 2편 물건 전세권 무효이지만 3편 채권 임차권 유효. 됐어요? 포인트가 뭐다? 전세금 지급.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후순위 권리자 채권자보다 전세금 뭐 받을 권리? 우선 변제권. 배당 받을 권리, 입장권을 주죠. 경락대금 입장할 때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후순위 물건자보다는 앞에 있고 물건 채권 붙으면 물건이 이기죠.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자보다 앞에 있고 채권자보다 당연히 먼저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자, 왼쪽 가볼게요. 총설 310 존속 중 무슨 물건? 사용 수익하지요. 그리고 기간 끝나고 나면 무슨 물건? 담보 물건도 성질을 갖지요. 무슨 권도 인정하고 경매권도 인정하고 또 우선 변제권 인정하죠. 이 우선 변제권 밑에 꼭 붙는 말이 있죠. 물상대위. 무슨 대위요? 자, 목적 부동산 경매 집어넣어서 우선 변제 배당 받을 수 있는데 목적 부동산이 옆집 화재로 건물이 화재가 나면 경락대금이 없잖아요. 그때 보험금 청구권으로 이 우선 변제 받을 권리를 방향을 틀어서 배당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뭐라 한다? 물상대위. 그래서 우선 변제가 있으면 항상 무슨 단어가? 물상대위가 붙어 간다는 거.
자, 그 밑에 311 전세금 지급은 요소. 따라서 전세권은 무상이 있을 수가 없죠. 반드시 뭐다? 유상. 그 다음에 특징 별표해 두시고요.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10억짜리 아파트 매매하면서 주인 사정 때문에 6개월만 전세권으로 살다가 6개월 뒤에 인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매매 대금 일부를 뭐로 해서 전세금으로 해가지고 뭐 설정할 수 있다? 전세권 설정할 수도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밑에 거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 성립 요소가 아니죠. 조문에 목적물 인도란 말은 없잖아요. 전세금 지급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음 전세권 존속기간 있습니다. 약정 있는 경우 장기도 있고 단기도 있습니다. 뭐도 있고요? 장기도 있고 뭐도 있다? 단기도 있습니다. 자, 기간 외우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기간 외우는 방법. 기간은 최단기도 있고요. 뭐도 있다? 최장기도 있습니다. 이때 기억하는 방법은 지상권은 최장기. 뭐예요? 그 다음에 임대차 있죠. 무슨 대차요? 임대차는 뭐다? 최장기. 일단 기억하세요. 물론 현재는 없어서 삭제되어 있는 상태예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중간에 전세권은 중앙에 있죠. 내려오다 뭐도 있고 단기도 있고 뭐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상권은 최단기, 임차권은 최장기, 삭제됐어요? 없어요? 전세권은 뭐 있다? 단기, 장기. 제목만 기억해. 아시세요? 지상권은 뭐가 없어요, 그 대신? 지상권은 뭐가 없다는 거야? 장기가 없다는 얘기고, 임대차는 아무것도 없어. 아시세요? 여기 뭐도 있는 거야? 전세권은 최단기도 있고 최장기도 있다. 제목만 기억해.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약정 없는 경우는 소멸통고. 소멸통고를 기억해 두시고요. 이쪽 저쪽 통고했을 때 6개월이 지나야지 끝나는 게 통고. 자, 그럼 이 통고는 그 자체로 의미가 없고요. 그 밑에 거 있죠. 건물 전세권의 무슨 갱신? 거기다 별표해 두세요. 토지는 없고 건물만 인정되는 건물 전세권 법정갱신. 법정갱신은 자동갱신. 무슨 갱신이요? 이 법정죄가 나오면 거기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가정해 두세요. 자, 법정죄 가지고 쓸 수 있는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었을까? 법정. 미성년자, 자녀분 있는 분들. 네? 친권자로서 무슨 대리인? 법정 대리인이 존재하죠. 두 번째, 법정 추인. 뭐라고요? 따당, 땅, 취소, 원인, 소멸, 전. 미성년자 상태에서 전이경담 양강은 무슨 추인 아니다? 법정 추인 아니다. 취소, 원인, 소멸, 전. 미성년자 옆에 계신 법정 대리인이 뭐 하시면? 전이경담 양강하시면 무슨 추인? 법정 추인. 취소, 원인, 소멸 후 성년된 후 성년된 자가 뭐 하면? 전이경담 양강하시면 무슨 추인? 법정 추인. 항상 어디 모의고사든 기출문제든 항상 붙어 다닙니다.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복대리 선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책임도 전적인 무과실 책임일까? 과실 책임일까?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으면 책임도 어떻게 돼야 돼요? 전적인 무과실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임의 대리는 예외조 선임하는 거니까 책임 문제가 과실 책임이겠죠.
다음에 방금 했던 거 법정지상권 나오는 순간 딱 어떻게 몸이 몸 반응?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 어느 때 법치 인정돼요? 다음에 방금에 나오는 거 무슨 갱신? 자동갱신. 다음에 법정해제 뭐라고요? 자, 요것만 돌려쳐도 몇 문제예요? 아, 요것만 돌려서 몇 문제예요? 이거 다섯 개 아니야? 5개. 몇 문제?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붙여가요. 이렇게 붙여가면 어떻게 돼? 비교되는 거 하나씩 숟가락 얹어 놓으면 몇 개가 돼? 10개. 다시 또 한 번 붙이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돌리면? 그러면 되지 뭐. 항상 무겁게 생각하잖아. 책을 다 언제 한번 읽어버리라. 못 읽고 가는 경우도 많아요, 안 많아요? 그러니까 잘 실망하지 마시고 뭐야 그냥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됐더라. 그러니까 포기 안 하고 뭐 한다? 자꾸 반복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갱신? 법정갱신. 네, 법정갱신. 사유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전 계약과 똑같습니다. 법정갱신 사유는 6월부터 1월까지 주인이 말이 없다면 자동갱신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자동갱신은 전 계약과 같다는 얘기지. 근데 전 계약 안에 기간 약정한 거 있죠. 그 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가요. 뭐 한다고요? 약정 없으니까 그 위로 올라가서 통고란 단어 나오잖아. 이쪽 저쪽 통고하면 몇 개월 지나면 끝난다. 6개월. 그리고 법정갱신은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는 거요.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법정갱신은 등기사항이 그러니까 기타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뭐 어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없이도. 이 기출문이 나왔던 거예요. 기출문제. 법정갱신은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지상권에는 법정갱신이 없어요. 그 이유는 약이 있어도 약이 없어도 단단합니다. 지단단입니다. 뭐라고요? 지상권은 지단단, 약정 있어도 없어도 기준 기간보다 길게 정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단축하면 연장한다고 그랬지. 충분히 기간 보장받죠. 그러니까 무슨 갱신이 없다? 그래서 통고란 말이 없어. 법정갱신은 항상 마지막에 통고랑 한 세트야. 그러면 전세권은 단장 있고 약장 없으면 통고가 있다고 그랬잖아. 통고가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법정갱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동갱신 됐다, 전계약 같다, 기간은 약정이 없다. 그럼 이쪽 저쪽 뭐 할 수 있다? 통고할 수 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측 갑니다. 313 전세권의 효력. 전세 목적물 소유권이 이전됐다. 전세금 반환 의무는 전 소유자가 아니고 누가 부담한다? 좀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전세권 붙은 부동산 사면은 그거 안고 사요 보통. 그죠? 그럼 안고 샀을 때는 어떡합니까? 매매대금에서 그 전세금만큼 제하고 주지 않았을까? 그쵸? 그럼 전세권 기간 끝나고 나면 전세권자는 누구한테 전세금 달라고 해야 돼요? 누가 아니고?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전 소유자한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다? 현 소유자. 그럼 시험 문제 또 어떻게 내요? 이쪽에 앉으면 전 주인한테도 달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미 제하고 갔기 때문에 전세금은 누구한테? 전 소유자가 아니고 누구다? 현재 소유자한테 간다 이야기예요. 다음 전세권자 유지 수선 의무 부담하지요. 주인이 부담하지 않고 누가? 전세권자. 따라서 무슨 비는 안 되고요. 뭐만 된다? 유익비밖에 안 되겠죠.
자, 전세권자 다 준용하죠? 이 전세권은 누구랑 같아요? 지상권자, 전세권자, 점유하지요. 그러니까 지상권, 전세권 반환도 인정받아야 되겠지. 다음 밑에 전세권 양도 설정자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권 단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뭐하다? 유효합니다. 아까 왜 유효죠? 지상권이 아니니까. 그렇게 가세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318입니다. 네, 전세권 소멸과 이제 무슨 얘기 나와요? 동시이행. 자, 기간이 만료가 됐다. 질문 들어갑니다. 전세권은 자동 소멸, 말소 소멸? 응? 맥없이 대답하지 마시고 틀려도 뭐야? 자동 해보세요. 기타. 그러면 기간 만료가 되면 주인하고 빌려 쓰는 사람이 있어요. 갑은 변제기 도래했습니다. 변제기가 어떤 변제기일까요? 갑도 변제기, 을도 변제기. 갑은 뭘 줘야 될까요? 주인은? 갑은 받았던 무슨 반환을 해야 되고요? 전세금 반환해야 됩니다. 빌려 쓰는 사람은 두 개. 첫 번째, 목적물 반환. 목적물 반환하고 하나가 더 있죠. 플러스 뭐요? 말소 서류. 자, 둘이 약정했습니다. 전세금을 만약에 제때 안 주면 하루 지연 이자 30만 원씩 주기로 약속했어. 전세금 만약에 제때 안 주면 하루에 얼마씩?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변제기할 때는 채권법 가서 뭐라 그러죠? 동시이행. 뭐라 한다? 네, 동시이행 관계에 들어가면 항변권이란 말이 붙습니다. 무슨 권이요? 네가 줄 때까지 나도 안 줄 거야. 거절할 권리. 항변권 있으면 그 다음 세트 명칭이 이게 나오죠. 이게 잊어먹으면 안 돼. 그 자체 무슨 지체? 이행지체 책임 면제. 이걸 딱 떠올려야 됩니다. 동시이행은 이행지체랑 한 세트. 자, 그런데 이제 을이 법적 지식이 없다 보니까 목적물은 반환했습니다. 뭐 했다고? 근데 말소 서류는 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러면 집을 비워줬다는 얘기죠? 집을 비워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 놓고 을의 낙은 매일 달력에다가 체킹합니다. 하루마다 이걸 체킹하고 있습니다. 하루 지연이자가 얼마? 30만 원. 그러면서 미소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건 누구의 생각? 을의 생각이야. 그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을이 갑한테 전화해서 뭐 갖고 오라고? 전세금 왜 안 주냐고 막 닥달합니다. 이때 갑은 떠들면 안 됩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라고만 해야 돼. 예? 자, 그러다가 한 달이 됐습니다. 자, 드디어 갑이 을한테 전화합니다. 전세금이 됐으니까 나오라고. 전세금 9억을 갖고 나갑니다. 뭐하고 나온다고요? 자, 이때 을한테 얘기합니다. 말소 서류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말소 서류 갖고 오면 뭐 주겠다? 그래서 이제 말소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자 이 갑이 30만 원 곱하기 30일치 무슨 이자? 지연 이자를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지연 이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는 정상일까 비정상일까? 네? 이거는 인정이 안 됩니다. 왜? 항변권
아직도 이 사람한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도 변제기면 이 두 가지를 다 던지고 나서 안 주면 지체가 되지. 여기 반만 줬잖아. 반만 주면 아직도 갑한테는 뭐예요? 항변권이 남아있는 거잖아. 이게 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을은 이행지체라고 생각했는데 이쪽은 이행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던졌다면 지연이자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러니까 반대 의무를 다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아니다? 지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때 또 얘기하죠. 너는 그럼 나한테 항변권이 있다고 나한테 말한 적이 있느냐? 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말하는 순간 서류가 올까 안 올까?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왜 전세금 안 주냐? 너 지연이자 붙는데 네 제정신에 막 떠들 때 갑이 또 아는 체 한다고 또 뭐예요? 이 바보 멍텅구리야. 네가 뭘 줘야지? 말써 서류를 줘야지. 내가 지체에 빠진 거지. 아직 지체도 아닌데 왜 헛소리 이렇게 떠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서류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변권은 여기 항변권은 뭐 하지 않아도 주장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이행지책이 면제받는 거야. 그러니까 지체에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소 서류까지 줘서 뭐에 빠뜨린 다음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전세권 소멸과 동시 이행 항변권 있다고 돼 있죠.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뭐 청구하려면 경매 청구하려면 반대 의무 이행 제공. 그게 뭘까? 반대 의무 이행 제공. 내 거 던져야 되잖아. 하나야 두 개야? 두 개가 뭐 있어요? 목적물 반환 플러스 말소 등기 서류 제공해서 뭐에 빠뜨려야지?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경매할 수 있잖아요. 이게 동시이행 항변권에서 다시 나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 서로 항변권 있죠. 서로 지체 책임 면제받고 있죠. 그럼 지체에 빠뜨리려면 어떻게 돼요? 내 거 던져야 되겠지. 내 거 던지는 뭐라 한다? 반대 의무 이행 제공. 그래서 뭐에 빠뜨린다? 지체에 빠뜨려야지 모두 붙고 지연 이자도 붙고 또 경매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때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같이 연상하셔야 됩니다. 무슨 법? 일반법 전세권은 변변일 때 내 거 던져서 지체에 빠뜨려야지 경매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주택임대차는 이사 가서 대항력 갖추고 있어야 되죠. 이사 갔다는 얘기는 현재 뭐하고 있어야 돼요? 점유, 주민등록 여기에 있어야지 주인법 보호를 받잖아요. 그럼 주택임대차 끝났을 때 주인은 보증금 반환,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 말소서류는 없지. 두 가지 서로 무슨 관계? 동생관계. 근데 주인이 돈 안 준다고 해서 그럼 법원에 집행권은 받으려면 법원에 소제기해야 되겠지. 집행권은 가지고 만약에 경매를 들어가려면 반대 의무 제공해야 되지 원래. 그럼 주택을 뭐 해버리면 반환하는 건 좋은데 이행지체에 빠뜨리는 건 좋은데 출발을 갖다가 현재 점유 주민 대의세지 보호를 해준다고 전제를 해놨기 때문에 점유를 뭐 하는 순간 보호를 못 받잖아. 그럼 또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다시 또 조문을 또 특별하게 만들어가지고 집을 뭐 하지도 않고도 그러니까 반대 의무 뭐 하지 않고도 제공하지 않고도 경매 지불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 한꺼번에 설명드린 것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시험장 가서. 그러면 일반법에서는 정상이니까 서로 변제기면 경매 지불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내 거 던져서 귀책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무슨 법은?
특별법 주택 임대차나 상가 임대차는 현재 점유를 해야지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점유한 상태에서 경매 집어넣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그때 뜻은 뭐야? 반대 의무 이행 제공이 뭐다? 집행 개시의 요건이 아니다. 집을 비워주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 같이 묶어서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 주택 임대차에서 혹시 그게 정답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안 나오면 또 중개사법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작년도 2차 중개사법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요. 민법 문제가 상당하다고 나옵니다. 민법에서 이해되지 못하면 그것도 풀어 못 풀어요. 아니 민법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야. 그 민법에서 긍긍되는 사람은 또 가서 어떻게 되는 거야 또? 힘들 거 아니에요. 같이 가서 일반 정상은 반대 의무 제공해서 뭐에 빠뜨린 다음에 지체에 빠뜨린 다음에 경매에 들어가서 맞는데 무슨 법에서는 특별법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꼭 좀 기억해 두세요. 다음 맨 마지막에 320 건물 일부 전세권 설정했다. 전부 경매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전부 들어가는 무슨 변제는 있다. 제가 그 입증할 테니까 매 조문을 보세요. 303조. 303조 보이겠습니까? 전세권자는 뭘 지급하고? 자, 타인의 부동산 들어갔죠. 이 부동산은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죠. 그럼 타인 부동산 전부, 일부 점유해서 용대조차 사용 수익하며 자, 그다음 나오죠. 그 부동산 뭐에 대해서? 아니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입증했어요? 타인 부동산이 전부든 일부든 그 전부에 들어가는 뭐는 있다. 우선 입장권은 있다 이야기예요. 아니 부동산이 전부이든 일부이든 그 전부에 들어가는 무슨 변제 받을 권리 있다. 있다고 입증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건물 일부의 전세권 설정했는데 건물 전부를 경매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 부분만 경매하는 건 몰라도 전체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일부에 설정됐더라도 전부에 들어가는 뭐는 있다. 왜 303조 가지고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타인 부동산이 전부이든 일부이든 그 전부에 들어가서 우선 변제 입장할 권리는 뭐예요?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자 가셔서 319페이지 몇 페이지요? 네, 317조 체킹하시고 뭐 하시고? 317조 체킹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320페이지에 318조도 체킹하셔야 됩니다. 특히 318조에 지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제 지체요? 아니 전세금 반환 지체가 언제 지체예요? 두 개 던졌을 때. 언제? 목적물 반환 플러스 말소 서류를 제공했을 때 안 주면 지체지. 그 두 개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는 뭐가 아니다? 지체가 아니잖아요. 지체에 빠뜨린 다음에 뭐 들어간다? 경매. 근데 아까 특별법에서는 뭐에 빠뜨리지 않고도 이행지에 빠뜨리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 같이 연상하세요. 그리고 그 밑에 박스에 1번, 2번 있죠? 목적물 일부 전세권 전부 입장할 수 있죠? 일부 전세권 전부 뭐 할 수는 없어요? 함부로 경매할 수는 없잖아요.
건물 일부 전부 경매할 수는 없으나 전부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있다. 네, 그렇게 해서 연습을 좀 해두세요. 네, 잠시 쉬었다가 단보 물건 가겠습니다.